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추희정입니다. 자, 연초에 이런저런 모임들 많으시죠? 특히 이제 집에 지인들을 초대해서 술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문제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물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술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사실 버리기도 애매한 그렇죠. 경우인데 자, 오늘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에는요. 이 남은 술을 살림에 활용하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는요. 미세먼지 아니면 추위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야외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8시를 조금 넘긴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2도까지 올라서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위가 주춤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오늘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챙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현재는 대기 정체로 충북과 세종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먼지의 건조한 대기도 비상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 지역은 보름 넘게 건조경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세심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은데요.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 2도, 대전, 전주 4도, 창원 8도, 부산 9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들어와 기온이 부쩍 낮아집니다. 특히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경우 성인 남성 기준으로 바깥에 약 1시간 정도 노출되면 담배 연기는 84분, 자동차 매연은 무려 220분 흡입하는 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죠.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필수고요. 평소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기, 외출 후엔 손발 씻기 등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호흡기 건강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부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부 기자 김희영입니다. 네,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빛낼 돼지띠 스타들입니다. 네. 자, 올해가 바로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황금 돼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주제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연예계에도 돼지띠 스타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이 돼지띠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다재다능하고 사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돼지띠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단순하면서 또 아주 강인한 성격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성격들이 있어요. 바로 침착하고 이해심이 있고 솔직하고 아주 선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은 성격만 가지고 있네요. 네, 아주 좋은 성격 다 가지고 있는 돼지띠. 이 아주 솔직하고 이 다정한
다정한 성격 덕분에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스타들 중에서도 돼지띠 스타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 돼지띠인 스타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돼지띠 스타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 최고령 돼지띠 스타, 바로 1935년생 배우 이순재 씨인데요. 네. 정극과 시트콤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대표 아버지상으로 자리매김한 명실상부한 국민 배우죠. 이순재 씨는 1956년 데뷔 후 62년간 쉬지 않고 오랜 기간 한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후배들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 무대를 가리지 않고 지난해에도 수많은 영화, 드라마, 연극에서 녹슬지 않는 명품 연기를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순재 씨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에는 제9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은관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순재 씨는 여든을 훌쩍 넘겨서도 연기만큼 재밌는 게 없다. 새로운 작품, 특히 로맨스를 해보고 싶다는 새해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식지 않은 연기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죠. 네. 이순재 씨는 2019년 돼지띠에도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통해 관객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네. 이순재 선생님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35년생이시네요. 예. 근데 뭐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그 열정도 많으시고 네. 또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스타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35년 더하기 12, 47년으로 한번 가보죠. 누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네, 1947년을 대표하는 돼지띠 스타는 바로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이분 47년. 윤여정 씨는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젊은 층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네. 연예인들이 외국에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맞아요. 거예요. 예. 여기서 요리를 직접 배우는 모습은 물론이고 가게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그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이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또 한 번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네. 이렇게 예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윤여정 씨가 올해는 또 본업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주연을 맡은 건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품 연기로 관객들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재밌네요.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 젊은 층과 소통하려는 이런 모습이 더 호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이제 세대를 밑으로 내려와서 70년대생 청춘 스타들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59년은 넘어가네요. 네. 71년이 될까요? 네, 특히 1971년 돼지띠 연예인들 분 중에는 각 분야에서 이미 정상에 올라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로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고현정 씨도 대표적인 돼지띠 스타인데요. 네. 고현정 씨는 이번 드라마에서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시청자들을 압도하는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최근 브라운관 복귀를 선언하며 영화를 찍고 있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도 돼지띠 여배우고요. 연극 공연에 집중하고 있는 삼둥이 아빠 송일국 씨, 최근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인 안재욱 씨, 네. 또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미워할 수 없는 바람둥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한 이서진 씨도 71년생 돼지띠 스타입니다. 네네. 또 예능인 중에는 최고 MC로 손꼽히고 있는 신동엽 씨, 남희석 씨가 있고요. 음악인들은 연말 콘서트로 관객들을 만난 토이 유희열 씨와 로커 김경호 씨, 명품 보컬 김현우 씨가 대표적인 돼지띠 스타입니다. 아우, 돼지띠가 진짜 많네요. 굉장한 분들이 지금 많네요. 화면을 통해서 다들 확인해 보고 계실 텐데. 예.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71년생이구나. 예.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2를 더하면 83년생이잖아요. 83년생이죠. 83년생 돼지띠들. 네, 83년생 돼지띠 스타들도 정말 쟁쟁합니다. 네. 우선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배우가 있어요. 바로 정유미 씨인데요. 1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부산행이죠. 네. 이 영화를 통해서 1000만 관객 그리고 1000만 돌파한 배우다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한 이 정유미 씨. 네. 사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까지 오가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식당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다 돼지띠네요. 다 잘 되셨네요. 그래서 궁합이 잘 맞나 보다. 그렇나 봐요. 정유미 씨, 이서진 씨,
네, 윤여정 씨까지. 정말 예. 듣고 다 보니 되시대요. 이게 네네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네네. 매력을 가진 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천만 영화 시리즈죠. 신과 함께 시리즈를 통해서 아주 가슴 먹먹한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 김동욱 씨도 돼지띠 스타이고요. 또 지난해 드라마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멋진 연기를 보여준 정경호 씨도 돼지띠 스타입니다. 또 그룹 슈퍼주니어의 동갑내기죠. 이특 씨 그리고 김희철 씨, 미쳤어 토요일 밤에 부른 가수 손담비 씨, 또 방송인 하하 씨와 결혼한 가수 별 씨도 돼지띠인데요. 돼지띠 스타일 이 별 씨 같은 경우는 네네네. 최근에 셋째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또 굉장히 다둥이맘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낳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무튼 연초부터 네. 참 좋은 소식 그러네요. 들어봤고요. 네네네. 그 다음이 이제 95년생입니다. 아우, 멀다 멀어, 이제. 네. 95년생이면 아무래도 아이돌 스타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995년생 그 돼지띠 스타들 중에 아이돌 멤버가 참 많습니다. 네. 눈여겨볼 스타 중 한 명은 아무래도 작년에 대세였던 마마무의 화사 씨가 네, 올해 대세를 95년생이에요?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 화사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털털한 매력을 선보임과 동시에 네. 곱창 먹방으로 전국의 곱창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요. 이후 간장게장이며 김부각이며 먹는 것마다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 주문 대란까지 일으켰다고 하죠. 네,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네. 먹방 요정 화사 씨의 활약이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예, 화사 씨가 먹는 음식들이 사실 95년생이 먹기에는 좀, 예,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라서 이게 화제가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띠 스타가 소속된 그룹 네. 중에 빠질 수 없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방탄소년단인데요. 아, BTS. 네, 방탄소년단 비씨와 지민 씨가 95년생 돼지띠 스타입니다. 네, 지난해 앨범 2장으로 미국 빌보드 201위를 2차례나 차지한 방탄소년단은 네. 월드 투어 중 뉴욕 시티필드까지 입성하면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올해도 러브 유얼셀프 투어를 이어가며 세계 곳곳을 누빌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이외에도 AOA 설현 씨, 어허. 워너원의 옹성우 씨, 황민은 씨, 블랙핑크의 지수 씨, 배우 남지현 씨도 95년생 돼지띠 스타입니다. 정말 돼지띠 스타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젊은 돼지띠 스타들, 다들 기대가 또 되네요. 네. 예. 현욱 MC님, 네. 혹시 돼지띠 해 스타들 중에 네. 올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네. 것 같은 스타 누구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이걸 누구라고 딱 꼽으면 나머지 분들이 저한테 하기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도 한 분만 꼽자면. 예,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참 보고 싶네요. 이영애 씨. 그렇죠. 그래서 네. 다음 소식은 네. 네. 폐원이기 병원의 손내민 스타입니다. 아, 이영애 씨 이야기군요. 네, 네. 바로 돼지띠 이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영애 씨가 55년 만에 폐원위기에 맞은 국내 첫 여성 전문 병원 인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이영애 씨가 병원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병원일까 궁금한데요. 네. 네, 이영애 씨가 인수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이 병원은 1963년도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산부인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병원은 일단 최초의 여성 병원이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부인과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병원인데요. 2000년도만 해도 사실 이 병원이 분만 건수 전국 1위, 부동의 1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신생아의 무려 2% 정도가 어우. 이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산부인과 하나야. 네, 이 하나인데 하나에서. 2%. 그리고 예. 하지만 이 병원이 이렇게 잘 됐었지만 사실 최근에 저출산 여파가 굉장히 또 우리나라를 닥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일단 이 여파 때문에 네. 55년 동안 운영을 해오던 이 병원에 경량난이 닥치게 됐는데요. 네. 때문에 진료를 멈추게 됐습니다. 특히 경영진과 노조 사이가 정말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네네. 간호사들이 대거 휴직하거나 사직을 했고 심지어 병원장의 자리까지 공석인 상태예요. 네네. 네,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이 의료재단 측은 운영권을 넘기는 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회생을 위한 법정 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영애 씨가 바로 이 병원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회생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건데요. 네네. 이영애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이 법정 관리 신청을 통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배우 이영애 씨뿐만 아니라 이 뜻을 함께하는 몇몇이 네. 함께 병원을 인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애 씨로 인해 이 병원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 병원은 워낙 기사에 많이 나와서
가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뭐 방송 중에 이름을 얘기하지 못합니다만 어딘지 네. 아실 거예요. 동국대 바로 옆에 있는 네, 그렇죠. 병원인데 사실 이게 안타깝네요. 이 병원 자체의 뭐 경영난을 우리가 뭐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게 이제 저출산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중요한 건 근데 이영애 씨가 사업가도 아닌데 이 병원 인수에 왜 참여하게 된 건가?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네. 이영애 씨가 이 병원 인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네. 바로 이영애 씨의 그 쌍둥이 예. 자녀가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 인연이 깊은 곳이구나. 네, 최근까지도 이 병원에 산부인과 소아과를 계속 다녔다고 해요. 예, 이영애 씨 쌍둥이 자녀, 뭐 방송에도 네네. 여러 번 나와서 봤는데 맞아요. 굉장히 좀 쏙 빼닮은 외모가 눈길이 가던데 네. 아무래도 애정이 큰가 봐요. 네, 일단 이 2009년 결혼한 이영애 씨 엄마를 정말 꼭 닮은 너무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영애 씨 남매도 참 매력이 넘칩니다. 이 둘이 단 10분 간격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극과 극의 성격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난해 이영애 씨와 쌍둥이 남매가 함께 출연한 방송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방송에서 딸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뭐 셀프 카메라를 찍으면서 아주 발랄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아들은 창밖을 보면서 사색을 즐기는 등 아주 의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쌍둥이여도 서로 개성은 아주 뚜렷하다고 하네요. 어머, 참. 저게 원래 쌍둥이라도요, 또 남매니까 성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니까 저도 아들, 딸 그러네요. 쌍둥이잖아요. 예, 우리는 30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도 이렇게 달라요. 하는 행동이. 예. 자, 이렇게 아끼는 쌍둥이들이 태어난 병원인 만큼 좀 애정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이 병원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이영애 씨가? 네, 특히 이영애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이 병원과 함께 행복맘 후원 사업을 하기도 했죠. 아, 봉사를 하시는구나. 네, 여기서 모인 금액을 저소득층 임산부 출산 비용과 미숙아 치료를 위해 써왔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이영애 씨는 이 병원에 기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예. 저소득층 임산부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미혼모 등 소외계층에 써달라며 병원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고요. 네. 지난 4월에도 저소득층 산모를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을 쾌척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런 오랜 인연이 있는 병원을 도우려는 마음과 저출산이 심각할 때 공공성을 지닌 좋은 병원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자는 순수한 의지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영향력 있는 배우가 힘을 좀 보태준다면 이 병원이 살아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네. 관심들을 더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합니다. 예. 일단 긍정적인 여파 아주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영애 씨가 병원에 인수하겠다라는 이 참여 의사만을 밝힌 것으로도 네. 이 병원의 존립 가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실제로 몰랐었던 전국의 많은 분들도 이 병원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는 이영애 씨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럼요. 예전부터 선행 그리고 네.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사회에 끼쳤던 이영애 씨의 이미지가 그녀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네. 아마도 이렇게 이영애 씨가 나서는 일이라면 이 병원은 충분히 존립할 가치가 있다라고 대중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떤 상황 자체가 좀 가능성이 있어야 이제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병원의 입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이영애 씨가 인수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1,000억 원대 빚더미에 어우. 앉은 병원을 인수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빚이 1,000억 원이나 돼요. 네, 앞서 동국대 등이 운영권 등을 인수 협상에 나섰지만 부채 1,000억 원을 파악하고는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병원 관계자는 현 시점까지 경영권 의사를 보이는 투자처는 없다면서 보도를 통해 이영애 씨 인수 의사를 전해 들었을 뿐 병원 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이영애 씨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또 한편에 이영애 씨가 이렇게 인수를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영애 씨가 사는 배경에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영애 씨의 인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영애 씨가 살았던 그 전원주택, 네. 럭셔리하다라고 소문났던 그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건데요. 네. 이영애 씨가 살았던 곳은 경기도 양평 문호리의 400평 대지에 이제 55평 규모로 지어진 2층의 건물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짓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 집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능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이 공간에서 찍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가 현재는 한남동으로 이사를 나온 상태예요. 네, 아이들 네. 교육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신혼집으로 원래 살았었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전원 생활이 좋긴 한데 아이들 이제 교육 환경으로는 이제 거기서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예,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이사를 결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올해가 이제 돼지해잖아요. 이영애 씨의 컴백 소식도 그래서 다시 알려주고 네.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네.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이 부분 있잖아요. 네, 다들 성대모사예요? 네, 좀 안 비슷하죠. 네. 많이들 기억하시죠? 이영애 씨만의 우아하면서도 할 말 다 하는 이 연기 정말 독보적인데요. 이영애 씨가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로 무려 14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옵니다. 이영애 씨는 이번 영화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역을 맡아서 복잡한 내면 연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만큼 팬들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정말 톱배우로서 좋은 일에 힘도 보태고 계시고 네. 또 이번에 스크린도 복귀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그 활동에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터치 다음 소식 이어가볼까요? 네, 연예터치 마지막 소식입니다. 효도 사기 의혹 휘말린 스타. 누구 얘기일까요? 일단 배우 신동욱 씨의 이야기인데요. 신동욱 씨가 조부에게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효도 사기를 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라는 다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예, 근데 신동욱 씨 하면 희귀병을 이겨내면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효도 사기가 뭔가요? 이 사건은 신동욱 씨와 조부의 입장이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먼저 신동욱 씨 조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씨 조부는 손자 신동욱 씨에게 임종까지 돌봐달라면서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경기도 여주의 자택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동욱 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집을 여자친구인 이 씨의 명의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 이 씨는 할아버지에게 2달 안에 집에서 나가달라며 자택 퇴거 명령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조부 신웅은 손자에게 집 2채와 대전에 있는 토지 2,500평을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속이고 토지 전부인 15,000평을 가져갔다고 덧붙이면서 신동욱 씨의 효도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부의 말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하다고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조부의 말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건 정말 불효자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대중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신동욱 씨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다 들어봐야죠. 양쪽 네, 입장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일단 신동욱 씨는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네. 입장인데요. 조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오해가 쌓이게 됐고 또 왜곡된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속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신동욱 씨의 입장을 들어보면 토지 계약 당시에 혼자서 간 게 아니라 조부에게 일단 5차례나 사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법무사 대동하에 동사무소에 신동욱 씨가 조부와 직접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조부가 계약 서류에 서명을 했다라고 전한 건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증여하셨던 이 대전 땅과 신동욱 씨 명의로 사줬었던 이 여주 집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신동욱 씨 조부는 갑자기 신동욱 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돌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신동욱 씨 주장에 의하면 일단 드라마 촬영 때문에 한 10여일 정도 조부에게 찾아가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면서 굉장히 억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신동욱 씨의 조부가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신동욱 씨 조부는 신동욱 씨가 드라마 촬영으로 한 열흘 정도 못 찾아갔는데 이 기간을 이제 효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신동욱 씨가 재산을 돌려드린다고 했더니 이 재산도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소송을 걸은 겁니다. 이 신동욱 씨는 재산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끊임없는 소송에 이제 방어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신동욱 씨 아버지와 이제 상의를 한 후에 네.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해놓으면 소송을 못 걸기 때문에 잠시 집을 여자친구 명의로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들이 이제 맞춰지네요. 이제 처음에 대중들은 저도 이 얘기 들었을 때 왜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친구에게 집을 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송 중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 때문에 명의를 바꿨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고.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가장 놀라고 충격을 받은 부분은 할아버지에게 강제 퇴거 통보서를 보냈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욱 씨는 뭐라고 했나요?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이럴 수가 예. 있어라고 나가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또 사연은 있었습니다. 신동욱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됐다라고 굉장히 억울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신동욱 씨에 따르면 이 퇴거 통보서가 퇴거를 하라는 강제성을 띈 명령서라던가 통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도 없다라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명의가 넘어왔다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는 할아버지 쪽에서 보낸 소장을 보게 됐는데 한두 달 사이에 신동욱 씨는 물론이고 이 주변 지인들에게 소송을 건 비용이 무려 억 단위였다고 합니다. 신동욱 씨는 다른 분들에게 가는 피해라도 막아보고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조언을 듣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또 조부가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가족들이 모두 왕래를 끊은 상황에서 손자인 자신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인 요양원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신동욱 씨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정말 퇴거하라는 마음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겠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행동을 취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좀 입장이 강하게 나온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네.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동욱 씨는 그 조부에게 받았던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일까요? 네, 신동욱 씨는 이 조부께 받은 재산을 모두 반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새해부터 안 좋은 가족사 얘기를 들려드려서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절 응원해 주셨던 분들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거듭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건 참 그 가족끼리는 이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 천륜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다 돌려준다고 하니까 또 할아버지께서 야, 그러면 이것도 다 나한테 돌려주고 말이야 이럴 거야 뭐 이렇게 또 나올까 봐. 예. 아무튼 좀 가족사 예.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give me coffee mug. Can you hear me? She comes. 자, 주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살림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방송인 신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희는 워낙에 이제 네. 저희 남편분이 네. 너무 이제 아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아유. 처음에 이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네, 근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집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연말연시에 저희 집에서 네. 아. 그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고. 예. 또 영구형.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씩 데려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왜 그런 정말 결정을 끝을 내리셨나 보더라고요. 모르겠네. 네. 근데 참 요즘에는 정말 신년회나 뭐다 해서 밖에서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집에서 정말 조촐하게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홈파티라고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또 날씨도 너무 춥고 맞아요. 이제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요즘에 너무 맛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요리를 해서 집에서 가둬놓고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남편들은. 그러네요. 보통 그렇게 예. 하죠. 네.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춥기도 하고 뭐 애들도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니까 사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술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 네. 예, 와인 특히 이제 저희 아내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니까 아. 이렇게 한 잔씩 먹고 이러면은 이게 남습니다, 술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왜냐면은 사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먹다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게 약간 맛이 좀 변해요. 그래서 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수구에 콸콸콸콸 버릴 때. 맞아요. 진짜. 지난 거를
또 마실 수도 없고 네. 또 김 빠지면 맛도 없고 맛도 없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맥주 한 잔 먹고 남긴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릴 때도 야 이거 아까운데 오늘 막 진짜. 버리는 것 같아요, 하수구를. 네, 그죠. 그러니까 남은 술을 그냥 버릴 때 참 주부들이 고민을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네. 버려도 되나? 네.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마시자니 체력이 좀 안 따라주고요. 그래서 네. 이 남은 술들을 그냥 살림에 양보해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예.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네, 처치곤란 남은 술 알뜰 활용법입니다. 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남아있는 술을 내가 다 먹어 치워야지. 그럼 내 몸이 쓰레기통도 아니고.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걸 먹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술들,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활용법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활용법은 패션에 좀 민감한 주부님들이 주의 기울여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청바지네요? 네. 어. 청바지거든요. 네. 청바지 많이 입으시죠? 청바지는 많이 뭐 입죠. 네. 워낙 편안하게 많이 입는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청바지 안 가지고 있는 분은 없을걸요. 예. 그렇죠. 모두 다 남녀노소 네. 아주 좋아하는 게 이 청바지인데요. 문제는 문제는 많이 입다 보면 예쁘지만 많이 입다 여기, 보면 무릎이 나와요. 여기가 문제예요. 예, 무릎이. 여기가. 아, 입다 이것 때문에. 보면. 네네네. 특히 남성분들은 청바지도 갈아입지 않고 네. 365일 하나만 입으시잖아요. 네. 교복처럼. 얘기하시죠? 예. 아니 아무튼 이게 무릎이 나오죠. 네. 이 청바지는 사실 또 우리가 빨지는 않잖아요, 잘. 맞아요. 그냥 입는 옷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 무릎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이게 추합니다. 맞아요. 근데 신지현 씨도 네. 많이 맞아요. 입으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거는 이게 무릎이 한번 나오면 네. 빨아도 그대로예요. 맞아요. 이 예, 늘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를 무릎을 안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무릎을 저 펴고 같은 다녀? 경우 예, 막 로봇처럼 아, 진짜요? 무릎을 안 굽히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도 튀어나와요. 예. 그렇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는 옷을 옷이 위해서 중요하니까요. 옷을 위해서 입네. 예. 그 네. 무릎이 나와서 네. 청바지 입을 때 좀 고민이시라면요. 네. 집에 남아있는 이 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술. 네. 예. 술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쵸. 자, 청바지 나와 있는 무릎을 예. 원 상태로 복귀하는 데 쓰이는 술은 뭘까요? 네. 야, 이런 문제는 또 처음 내보네. 그러네요. 한번 뭘까요? 확인해 볼까요? 소주군요. 첫 번째 남아있는 술 활용법은 바로 이 소주입니다. 소주만 있으면요. 네.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청바지 마음껏 구부려서 입으셔도 되거든요. 아니, 무릎 나온 소주를- 거를 감쪽같이 없앨 수 있습니다. 아, 소주를 어떻게 하죠? 네, 바로 네.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무릎 나온 청바지 하나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소주예요. 소주만. 네. 아. 소주를 여기 안에다가 넣는데 분무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주병이 대부분의 그 분무기 이 뚜껑과 딱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딱 맞거든요. 대부분 사이즈가 거의 같기 때문에. 야, 신기하다. 네. 그리고 소주병을 네. 그대로 활용하라고 분무기 뚜껑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닐 텐데. 네. 오, 팁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식당 네. 같은 데 가보면 네. 그냥 분무기에다 따로 담지 않고 담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소주 딴 다음에 거기다가 분무기 뚜껑 달고서 막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준비물은 이제 마른 수건 이렇게 네.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심플한데요? 네네. 늘어진 간단하죠? 청바지. 네네. 소주, 네. 수건. 이렇게만 있으시면 돼요. 네. 먼저 마른 수건에다가 이제 소주를 묻혀줄 네. 거예요. 아주 충분히 좀 흥건히 적셔질 정도로. 직접 뿌리는 게 아니군요. 어, 네. 이거 소주 향. 네네. 소주야. 소주를 나 향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 예. 워낙 좋아해서. 근데 예. 보면 예. 소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소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소주. 예. 이거 얼마나 적셔야 되는 거예요? 좀 충분히 적셔주시는 게 좋아요. 네. 소주를 그냥 저기다 부어도 되겠는데? 네, 부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이거 이 막 정도 피부에 막 한 흡수가 이 되는- 정도로 네. 좀 적셔주시고요. 네. 이거를 이 무릎 나온 청바지 무릎 부분에다가 안으로? 넣어주세요. 안으로 넣어요? 넣어줍니다. 네. 네. 이 부분이었잖아요, 아까. 네. 네, 여기다가 이렇게. 적셔서 안쪽에다 넣는군요. 오, 네. 아니 다림질하게 이게 딱 좋게 됐네요. 네, 이게. 네, 그렇죠. 위치가. 맞아요. 이게 이 수건을 넣어준 게 그 안에 받침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 다림질하는 그 밑에 받침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부분. 네, 네. 딱 그런 형태네. 보시면 그러네요. 여기만 좀 무릎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네. 텐데요. 또 네. 그 위에도 위에다가 뿌리고. 바깥 부분에도 네, 분무기로 한번 넣어. 네, 충분히 소주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도 향이 괜찮을까요? 네.
소주는요, 이제 열을 가해줄 건데요. 열을 네. 가해주기 때문에 향이 날아가요. 날아가죠. 네. 날아가기 알코올 때문에 성분이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열된 다리미로 거기를 네. 한번 이렇게 이게 다려주시면 무슨 되는데요. 원리일까요? 그냥 물을 사용하는 거와 네. 소주를 사용하는 거와. 네. 아무래도 우리 이렇게 뜨거운 그 다리미로 다려줬기 네. 때문에 열을 가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과 수증기가 이 섬유의 탄력을 좀 복원시켜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게 소주를 뿌려준 물이 아니라 소주를 뿌려줬기 때문에 네, 에탄올 성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섬유를 좀 이렇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름 나온 게 싹 네. 없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서 네네.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면 네. 좋다고 하던데요. 네, 좀 중요한 거는요. 맞아요. 이게 그냥 그냥 네. 다려주시지 마시고요. 좀 쭉쭉 당기면서 네. 당기면서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만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수건을 네. 소주로 적셔서 네, 청바지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예, 위쪽에만 해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네네네. 위아래 양동 작전이네. 네. 예, 이쪽 예. 위쪽으로도 소주를 뿌리고 안쪽에서도 그쵸. 소주 성분이 네네. 이 수건과 함께 이중으로 있으니까 되니까. 그죠? 위아래 안팎으로 네. 다 소주가 이게 발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요. 네. 쭉쭉 당기면서 해주시면 네, 충분히 마르면서 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여기 무릎 부분이 네네, 무릎 부분이 어머 그대로 되네요, 진짜. 네, 그죠. 오. 보여드릴게요. 네. 쫙 이렇게. 지금 자, 그러면 여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려진데. 네. 한판 아주 평평해졌죠, 여기는. 아, 그러네요. 아까 전에 무릎이 보세요. 나왔는데 오, 진짜. 이쪽이요. 네. 평평하게 다려지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오. 여기 아직 조금 그러네. 덜 말랐는데 네. 여기 부분까지도 다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네. 싹 무릎 부분이 펴질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서 그리고 원래 좋은 상태로. 게 이렇게 알코올을 뿌려줘서 다려주면 그냥 네. 물 뿌려서 다리면 그때만 효과가 있는데요. 맞아요, 알코올을 맞아요. 뿌려서 다려주면 그냥 또 입어도 한 당분간은 무릎이 또 안 나오는 효과까지 이 무릎 안 나오는 게 지속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거죠. 예. 아니, 여기 이제 정말, 소주를 예. 한다는 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맥주라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특별히 예, 소주로. 그죠? 예. 소주. 소주 많이 남으니까. 예.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못 입는 청바지들이 지금 예, 몇 벌 예, 있거든요. 예. 그걸 다 소주 이용해서 예.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로봇처럼 안 다니셔도 되겠네요. 예. 무릎을 굽혀도 마음껏 되겠어요, 이제. 무릎을 굽히고 편하게 다니시다가 네. 소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좋은 예. 방법인데요. 예. 영구 형 소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진짜. 예.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주를 활용해서 예. 늘어난 특히 무릎이 늘어난 청바지. 참 보기 싫은데 이 청바지를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주로 또 어떤 부분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소주 활용법이 또 있나요? 네, 다른 소주 데도 쓸 수 있어요? 활용법은 진짜 많아요. 아직 소주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정말 아우, 많거든요. 사람에게 들어가면 기분 좋게 해주고, 예, 청바지도 그냥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그렇잖아요, 효자.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신발을 신다 보면 이제 네. 가죽 신발 신게 되시죠. 네. 근데 처음 샀을 때는 참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정말 네.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 예쁜데 네. 정말 신다 보면 낡고 네. 광택도 사라지고 지저분해지고 네. 그래서 신기 싫어집니다. 맞아요. 예. 지금 이런 조금만 신어도 이렇게 막 긁히고 그러니까. 광택 이 죽고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어떻게 해야 신발장 될지 한 켠에 모르겠어요. 그냥 놔둔 거라도 있는 방치 거예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다시 안 신게 되잖아요. 근데 소주만 있으면 이 신발도 다시 새 신발처럼 정말 예뻐지는 신발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 겉부분을 네. 근데 또 닦는 신발은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가죽 신발은 신다 보면 냄새도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통풍이 세탁도 안 되다 못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겉부분도 닦아주시고 앞부분에 그 냄새까지도 제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탈취제를 사서 이렇게 뿌려줬거든요. 아우. 그 탈취제 대신에 이걸 이용하면 그래서 아우. 냄새가 더 심했구나. 네, 지금 왜 놀랐냐면요. 냄새가 더 심했. 아, 그거 알죠? 냄새 예. 있는 데다가 향수 뿌리면 맞아요. 그게 더 지독하죠. 오묘한 냄새로 변해가지고 맞아, 더 안 맞아. 좋아요. 그래서 쾌쾌하고. 정말, 맞아요. 예. 그럴 수 계속 있어요. 남편이 신고 나갔는데 아유. 내조를 정말 확실히 했네요. 저. 예.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식당 가시면 예, 신발 진짜 벗으면 그렇죠. 청국장 냄새. 예. 아, 그죠? 맞아요. 맞아. 어디서 그래요. 나는 예. 청국장 냄새. 소주만 활용하시면 돼요. 소주를 일단 신발에 뿌려주시고요. 안쪽에 냄새 난다고 했으니까 네. 냄새 나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세요. 문제는 안쪽에다 뿌려버리면 저게 제대로 마르냐 하는 거죠. 네, 소주가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그래도 그냥 물 뿌려주는 거면 훨씬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안쪽도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고요.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네. 마른 이렇게 티슈나 수건으로 바깥쪽도 닦아주세요. 반짝거리는 거 보세요. 네. 와,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 가죽을 이렇게 그 소주로 닦아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수제화, 그 가죽 신발 만드는 데에서도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좀 그런 가죽을 부드럽게 해주기 네. 위해서 소주를 활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연제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쵸. 아니 보통 요리할 때도 저희가 왜 이렇게 약간 잡내 제거할 때 네. 소주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소주, 그러니까, 뭐 예. 청주 이런 술을 좀 많이 활용하죠. 근데 네. 그렇듯이 이렇게 신발 냄새도 잡아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아까 냄새 한번 맡아봤는데 지금 소주 뿌리고는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소주 원래 이 냄새. 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냄새 네. 맡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이거 해서. 누구 신발인지 모르겠지만, 예. 괜찮습니다. 냄새 네. 진짜 안 나요. 정말? 네네. 안 나요. 오. 그죠. 정말 안 나요. 안 진짜 안 난다니까요. 나요. 네. 저거랑 한번 비교를 해줘 보세요. 원래 있던 네. 신발이랑. 이 여기다가요. 근데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냥 소주만 뿌려주지 마시고 네. 이게 가죽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태로도 지금 네네네. 두 가지, 뭐 비교가 신발이 되죠? 지금 오, 네. 짝짝이죠? 네네네. 이게 예. 이게 안 한 거. 예. 네, 안한 이거는 한 거고. 건데 네, 더 반짝반짝 일단- 빛나잖아요. 네네. 네. 거기다가 네. 이제 또뭐 더 디테일을 하나요? 더 뭐야, 노란 거 반짝반짝하게 뭐야, 그거? 빛나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식용유입니다. 식용유예요? 식용유를 또 마른 수건이나 네. 그 마른 티슈에 묻혀가지고 한 번 더 겉부분은. 네, 식용유를 아무래도 이렇게 닦아주면 식용유는 반짝반짝하게 광택을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코팅도 해주기 때문에 네, 더 효과를 보실 수 소주로 한 번 바르고 네. 그 위에 식용유를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네. 요 식용유는 안쪽에다 붓는 거는 안 되겠죠. 네, 안쪽에는 설마 안될것 같아요. 소주를 안쪽에다 뿌렸다고 해서 식용유도 뿌린다 이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 광이 다르네요, 확실히. 진짜 아니 반짝반짝하죠? 정말 보통 비용 들여서 수선소에 보내거든요. 아, 이거 근데 봐요. 어우. 와, 이거 보세요. 요게 지금 닦은 거거든요. 야, 엄청나게 정말 깨끗하죠. 이런 경우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파리가 와서 앉아도 미끄러지겠네요. 세차한 것 같아요, 세차. 예, 네. 정말 옛날 올드한 표현이다. 예. 아무튼 그 정도로 그래요. 네. 반짝반짝거린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네. 해서 우리가 이제 소주를 일단 활용해서 첫 번째는 청바지도 원상태로 복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 신발 같은 경우에 네네. 예, 사실 이거 신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흠집이 나거나 이런 경우 신발장 한 켠에서 그냥 찬밥 신세가 된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버리기 먼지만 아깝거든요. 쌓여가고. 예, 이런 경우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냄새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거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안에 있는 냄새, 가죽 냄새까지도 제거했다. 이런 네. 말씀드렸고. 네. 자, 이제 다음은 어떤 술을 활용할까요? 라고 봤더니 세상에 피처를 준비하셨네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네, 집에요. 액세서리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귀금속 좀만 착용하다 보면은 네. 이제 새 빛바래고 뭐 또 표면이 조금 긁히기도 하고 네. 좀 오래된 티가 막 팍팍 납니다. 광택이 네.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네. 자, 여기에 쓰이는 술. 제가 피처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아마 다 눈치챘을 거예요. 바로 네. 이겁니다. 우와. 맥주예요. 맥주예요. 맥주 아우, 정말 많이 남지 않아요? 500cc다, 500cc. 네네. 예. 맥주는 아마 집에 남는 술 많으실 맞아요. 텐데요. 많이 맥주 남아요. 역시 네. 여러 곳에 이만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용량 되는 거 보통 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좀 줄어드는데 저 네. 혼자 먹게 되면은 그렇죠. 거의 한 절반이 남아요. 남아요. 네. 김 빠지면 또 더 먹기 네.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싫어져요. 우리 안에도 딱 한 3분의 1 정도만 먹더라고요. 딱 그때가 맞죠.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맥주가 네. 남았을 때는요, 귀금속을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빛바랜 귀금속을. 이걸로 귀금속을 닦아요? 여기 이걸로 있어요. 머리 염색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네, 이게 여러 가지 머리 있습니다. 염색한다는 거는 사실은 머리에 있는 어떤 그 색소 자체를 뭐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귀금속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거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언뜻 근데 생각하면. 변하는 게 네. 이상하게 변하지 않고요. 원래 색깔을 되돌려 주거든요. 그래요? 아. 맥주를 적당히 그냥 대접이나 그릇에 부어주시고요. 네. 아직 김이 다 안 빠졌네요. 네. 그렇죠? 마시면 되는 맥주. 여기에 그냥 웬만한 맥주들 어머. 담가주세요. 그냥? 아, 이렇게 귀금속은- 담가도 네, 돼요? 귀금속은 그냥 오. 담가주세요. 뭐 시계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네. 버클이 있는데 여기 부분이 네. 좀 변색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안까지 담그면 안 되니까 살짝만 이렇게 어. 해주세요. 와. 아까 분명히 녹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다음에 예. 살짝 닦아. 그 다음에 다시 마른 수건으로, 네. 마른 천으로. 그 담그는 시간이 예. 한 몇 분 정도. 네, 중요하지 오래 않을까 걸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뭐 한 1분 이내로 네. 잠깐만 담가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금방 깨끗해지거든요. 좀.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맥주를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네. 어.
이렇게 닦아주시면 그러네요, 되고요. 정말. 잠깐 담갔는데 네네. 아까 여기 녹슬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녹이 없어지네요, 진짜. 네. 예.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거는 담가놨던 것들도 이제 맥주의 어떤 될까요, 이게? 화학작용이겠죠? 네, 빼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야, 보통 저런 귀중품을 세척하는 용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세척 용품 따로 필요 없이 그냥 맥주, 집안에 남아있는 맥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보시면 약간 까맣까맣하게 네, 이렇게 그러네. 네, 아, 때가 이게 묻어납니다. 되는구나. 장신구에 있던 우와. 때가 네. 지금 그렇죠. 예. 사실 이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때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물티슈가 다 이 까만 게 네네네. 묻어나요, 지금. 이렇게 네. 한 번씩 닦아주시면 돼요. 마른 티슈로 닦아주시면 어머, 다시 반짝거린다. 반짝반짝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머, 정말 반짝거려요, 네네, 이거가. 이런 거 예. 보세요. 그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반짝반짝거려. 와. 아니, 이렇게 예쁜 거였구나. 네네. 약간 빛을 잃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이나 은 제품 같은 경우에 네. 이게 변색이 많이 되잖아요. 그쵸. 변색 그죠? 많이 네. 되죠. 예, 맞아요. 특히 은 제품 같은 경우 맞아요. 많이 착용하다 보면은 이게 거무스름해지면서 참 예. 보기 싫거든요. 참 볼품 예. 없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여기다 다 맥주에다 넣어놓으면은 네. 원래 색깔로 네. 예, 환원이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때도 없어지고. 네. 아니 보통 이 귀금속집 가면은 이런 네. 세척액을 따로 맞아요. 판매를 있죠, 있죠, 하잖아요. 있죠. 예. 근데 그거 필요 없이 예. 맥주 남은 거에 네. 퐁당 그냥 담그기만 담갔다가 하면 닦아만 주셔도 나 괜찮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생각 있잖아요. 네. 안경 이런 거. 안경? 네네. 안경 이런 거 세척기 따로 있잖아요. 그쵸, 네. 있죠. 그거 넣어가지고 네. 뭐 소리 나잖아요. 이게. 네네. 예. 그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맥주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런 테 같은 다음에 경우. 네 안경 수건으로만 네. 살짝 닦아주셔도 그러니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응용 막 머릿속에 네. 떠오르네요. 네. 이 맥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맥주는 뭐 이렇게 낡은 귀검숙도 네. 광택나게 해줄 수 있지만 네. 네. 다른 활용법들도 있어요. 네, 네, 네. 그 튀김 반죽할 이제 명절 맞아요. 때잖아요. 네, 네, 튀김 네. 많이 이제 하실 설날 텐데, 돌아오죠? 네, 튀김 반죽하실 때는 이제 남은 맥주를 살짝 넣어주시면 더 네. 이게 바삭바삭하게 튀겨지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화분들, 화초들이요. 네. 이제 물과 맥주, 남은 맥주를 1대1 비율로 섞은 다음에요. 네네. 그거를 이제 마른 천에 묻혀가지고 화초 잎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맥주가 그 영양제 역할, 삼투압 작용 때문에 그 영양제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초도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1대1로 섞어서 뿌려라. 네. 그런 줄 알았더니 화초. 뿌리는 건 아니네요. 네네. 예, 뿌리면 얘가 취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스물에도 이파리만 네네. 닦아줘라. 잎만 예. 닦아주시면 잎만. 될 것 네. 같아요. 예, 네. 정말 맥주는 야. 한 방울도 버릴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네, 네, 처음에 네. 소주를 활용했고 네. 또 두 번째로 맥주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네, 술이란 술은 또 다 나오네요. 우리가 먹는 그러네요. 술이 뭐 소주, 맥주는 흔히 많이 먹는 네, 술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술입니까? 이거? 이제 세 번째 드시는 술 집에서 분위기 내고 싶으실 때 요즘 네. 정말 많이 찾으시죠? 와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으신데요. 요즘에는요 네. 와인 가격이 또 많이 싸져가지고 예전에는 와인 그러면 굉장히 비싼 술로 맞아요. 생각했잖아요. 요즘에는요 10,000원도 안 되는 와인도 많아요. 크게 부담스럽진 네. 않죠. 그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맛있죠. 맛있어요. 네. 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는 화이트 와인만 먹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먹지 않았던 화이트 와인을 아내 네. 덕분에 많이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와인을 먹으면 너무 좋은 게요. 사실 네, 이렇게 네. 혼자 먹기에도 너무 좋은 술이고 네. 또 피로 분위기 회복도, 내기도 하고. 예, 피로 회복도 되고 또 네.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마시면 예. 와인이 또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네. 고기류는 레드 와인, 생선류는 화이트 와인 화이트 이렇게 와인. 해서 이제 조금씩 드셔도 네. 그 음식의 풍미를 좀 깊이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맞아요. 좋아요. 네. 이태리 음식, 프랑스 음식 맞아, 드실 맞아요. 때 많이 와인 드실 텐데요. 네. 근데 이 와인이 또 남게 되면 사실 유통기한이 그렇게 이게 발효주기 때문에 길지는 않거든요. 맞아, 네. 맞아요. 뭐 놔뒀다가 또 먹어야지 하지만 변질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쵸? 예. 아니 근데 와인이 사실은 네. 이렇게 용량이 많기 잠깐만요. 때문에 지금 저게 와인입니까? 예. 저 와인을 지금 뭐 와인을- 밀봉 다시 뭐 밀봉을 했네. 네, 어떻게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잠깐 아, 지금 저렇게? 화면이 나왔는데요. 아. 저게 바로 뭐냐면요. 네. 와인 식초예요. 어? 네. 아 와인을 식초. 식초로 만드신 거예요? 네. 와인 식초. 남아있는 와인은 식초. 네. 나는 지금 뭘 닦을 줄 알았더니 닦는 게 아니네요, 이번엔. 네. 오. 이번에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발효주니까 어차피. 너무 그렇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예. 와인 식초 아마 그 식당 가셔서 이제 뭐 빵을 찍어 먹거나 맞아요. 샐러드 예. 드레싱으로 드시거나 예. 아마 많이 드셨을까요? 뭐 우리가 식전빵 같은 경우 이제 발사믹 식초를 많이 그쵸. 쓰잖아요, 네, 보통. 네. 근데 네.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저기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맛없어, 찍어 먹는데. 맛없어. 예. 네.
좀 색다르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하긴 해요. 네. 근데 이거 와인 식초 같은 경우 맛이 좀 상큼하고 좀 색다를 것 같긴 한데요. 맛있겠다. 네. 네. 발사믹 식초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네. 와인 식초 이제 먹다 남은 와인 있으시면 네. 되고요.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식초니까 네. 요 와인 자체를 발효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복잡해지죠. 복잡하면 그쵸. 이걸 하시죠.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또 뭘 발효를 시키고 오래 놔둬야 되나 막 머리가 그쵸. 복잡해지는데. 네. 그 발사믹 식초는 그 전용 그 종류가 있어요. 네네네. 와인의 종류, 그 포도의 종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와인 먹다 남은 와인으로 집에서는 발사믹 네. 식초와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와인 식초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준비물은 네. 와인 먹다 남은 남은 와인, 와인. 필요하고요. 네. 남은 와인 그리고 식초. 두 개만 있습니다. 두 개만 있으면 네. 혹시 그냥 섞으면 되는 네. 거예요? 아, 진짜요? 섞으면 돼요.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네. 우리는 그냥 뭐 와인 식초 그래서 와인을 또 더 발효시켜야 되나 막 이렇게 맞아요. 복잡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오.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이 아, 이거 드는데. 제가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집에 거죠. 가서 할 수 있을 것 섞기만 하면 같아요. 되는데. 예. 네, 정말 간단해요. 아니, 근데 한번 그 같이 식초는 해보시겠어요? 네. 무슨 식초예요? 뭘 써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 일반 있는 식초? 네 집에 있는 식초 쓰시면 됩니다. 과일 그냥. 식초는 안 되겠다 그러면. 과일 식초, 사과 식초보다는요 그죠? 그냥 양조 식초 이런 거 그냥 쓰시는 식초. 게 더 좋아요. 네, 그냥 집에서 어쨌든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네. 만들어서 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유리병은 한번 소독을 해주세요. 네. 식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소독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식초를 먼저 부어주시는데. 네. 비율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와인이 1이면 식초가 3. 아. 1대 3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초를 3배를 넣어라. 네네. 일단 50ml만 살짝만 넣을게요. 와인을. 레드 와인이에요. 50ml면 네, 레드 식초는 와인이에요. 한 150 정도? 네, 네. 맞습니다. 와인. 안 까베르네 넣어보시겠어요? 쇼비뇽인가요? 네. 이거 제가 한번 네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간단하니까 네. 넣어보시고요. 일단 와인을 이렇게 넣고요. 넣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안에 식초가 150?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한 150 정도만 넣어주세요. 3. 야, 이게 어떨까, 맛이. 뭐 와인 맛이 배겠죠? 이게 맛있으면 당연히. 진짜 근데 이게 네. 와인 자체를 발효시킨, 그러니까 발사믹 식초랑 네. 거의 효과가 똑같다는 거 네, 아니죠? 맛이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와인에다가 식초를 그냥 부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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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거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거 혹시 한번 섞어야 되는 네네네. 뭐 유리막대 이런 걸로 섞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섞을 네. 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섞어주시면 돼요. 이런 상태로 이제 네. 밀봉을 해서 좀 햇빛 잘 드는 곳에 숙성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일주일 아, 정도만. 숙성 과정이 필요하네. 네, 일주일 정도만 숙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네. 이제 와인 식초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먹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색깔 어쨌거나 재밌다. 식초가 들어갔으니까. 네네네. 그쵸. 일주일 정도 놔두면 그 식초가 성분이 있으니까 그쵸. 와인과 섞여서 네. 발효가 또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좀 연해졌어요. 예. 그렇게 은근하게. 와인 식초로 그러네요. 제작을 네네네. 했는데 궁금한 게 지금 레드 와인을 활용하셨는데 화이트 와인은 식초하고 색깔도 비슷하잖아요. 네, 어떨까요? 그리고 또 화이트 와인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많이 드신다고 네, 하니까 저희 집에 집에 화이트 많이 와인이 남아요. 네, 화이트 와인도 남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 가지고도 이렇게 똑같이. 와인 식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 레드 와인은 좀 향이 강한 샐러드 뭐 네. 이런 거, 향이 강한 채소 같은 데에다가 네. 뿌려주시면 더 어울리고요. 네. 화이트 와인 식초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금 뭐 해산물 샐러드나 좀 향이 좀 가벼운 그런 샐러드에다가 뿌려주시면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자, 그래서 저희가 네. 샐러드를 가져왔어요. 아, 나 네. 배고팠는데. 네, 여기다 뿌려 먹으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킨 걸 지금 가져오신 거죠? 네, 일주일 과정은 정도. 저희가 보여드렸고. 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와인이에요. 네. 네. 색깔이 일단 냄새 한번 좋네요. 맡아보고 싶은데. 아니 이거는 조금 냄새 거의 비슷해요. 진해요. 네, 네. 진하고요. 보시면 이거는 향이 굉장히 순해요. 그래요? 예. 어디 줘보세요. 어느 정도 뿌려야 되나? 네. 그냥 샐러드에다가는 어우, 살짝만. 어우. 네. 어우, 시원. 괜찮지 않아요? 어우, 생각만. 어우, 아무래도 네. 식초가 자. 들어가 있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네. 네.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또? 네. 이거 너무 괜찮다 이 자. 방법. 예. 야, 이렇게 새콤한 와인이 네. 들어가니까 어우, 향. 식전에 샐러드 드레싱으로 네. 먹기에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맛은 어떨까요? 어머. 시원하죠. 식욕 막 어우. 당길 것 같아 막. 네.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아우, 진짜 식초는 몸에도 진짜. 좋겠다. 네. 오. 피로도 풀어주고. 네. 특히 생야채가 참 그렇게 좋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근데 그냥 먹기에는 너무 맹숭맹숭하니까. 네. 오늘 아침 괜찮네. 안 드시고 네. 오셨죠? 네.
아유, 아기들 키우시느라 힘드셔가지고. 피로 푸셔야 돼서 네. 이렇게 샐러드에다 뿌려 드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우리 빵 찍어 먹는 걸로 정말로 활용하시면 레스토랑 아니더라도 약간 저희 뭐 그쵸? 브런치 같은 거 할 때. 네. 이거는 네. 이제 올리브 오일이에요. 네. 올리브 이렇게 오일을 올리브오일에다가 좀 네. 섞어주는 게. 네, 발사믹 식초랑 같이요. 네.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발사믹 그다음에 대신에. 네, 발사믹 대신에 아. 와인식초 이렇게 살짝만 뿌려주세요. 어머, 이렇게 한 번만 똑같다, 봐주세요. 모양. 네. 보시면 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걸 또 빵에 찍어 드셔도 식초빵 찍어서. 너무 맛있겠다. 발사믹 식초 네네네. 네. 맛이 날 거예요. 네. 저로. 와.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네. 이거를 찍어서.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금 식전이라서 더 너무 맛있다. 어디. 자. 너무 맛있다. 괜찮죠? 네. 새콤하니 좋네요. 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올리브오일이랑 섞이니까. 네. 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오일은 사실 조금 느끼할 수 상큼하네. 있거든요. 상큼해. 맛있어요. 너무 오일만 하면 네네. 굉장히 좀 느끼한 경우가 있는데. 네. 좋아요. 와, 이렇게 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그 집에 버려지는 술, 이걸 좀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살림을 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신지영 씨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할 게 네.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와인 식초 만드는 건 진짜 꼭 해보고 싶고요. 네네. 네. 사실 저희 집에 각종 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용도별로 맞아요, 다 맞아요.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렇게 많은 주부들께서도 보시면서 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자세한 건 제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렇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좋은 살림의 팁을 알려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een through all them changes. A lot of stuff came down. I dealt with all the issues. You might say I've been around. But back when I got started, there was a righteous sound. It doesn't matter what I've 자, 이번에는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카누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먼저 물가 얘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원유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관련된 제품들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작년에 원유 가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유 가격, 커피, 빵 가격 오를 것이다. 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실은 새해 벽두부터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유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A 우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유 가격을 무려 25%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당 1,200원에서 1,500원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베이커리에 가시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유 파는 곳들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조차도 거의 한 10%대 우유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바나나맛 우유라든가 이렇게 우유에다가 섞는 가공유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도 100원, 200원 이렇게 올려서 바나나맛 우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서 이제는 우유 가격도 거의 1,400원, 1,500원 이상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유는 그 자체로도 먹지만 사실은 다른 식재료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공하는 데 많이 원료로도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덩달아서 커피나 빵도 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이미 걱정이 되네요. 인상이 됐습니다. 네. 원유 가격 인상이 우유 가격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빵 가격을 올렸는데 프랜차이즈별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거의 평균 7%에서 최대 10%까지 이 빵 가격이 올랐는데요. 품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슈크림, 소보르빵 같은 경우에는 1,100원에서 1,300원, 1,200원에서 1,400원, 거의 200원대 인상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줄줄이 빵 가격도 올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커피 가격도 올랐습니다. 왜냐? 네. 우리가 카페 라떼. 같은 경우에 라떼라고. 우유를 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커피 가격도 프랜차이즈별로 거의 10%, 많게는 15%까지 오르게 됐는데,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에서 3,200원에서 3,700원, 거의 400원, 500원이 이제 올랐고, 아메리카노는 아니, 이유는 실은 우유를 안 넣는데 우유가 왜 안 올라요? 들어갔는데도 네. 아마 이런저런 커피 가격 인상과 함께 은근슬쩍 아메리카노 덩달아서. 가격도 함께 올랐다라고 해서 커피 가격도 요즘에 가보시면 웬만하면 한 10%대, 12%대.
가격 오른 것이 확 느껴질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우유도 우유지만 커피나 빵처럼 우리가 거의 매일 먹다시피 먹죠. 하는 네. 식재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네. 참 걱정이 되는데 오르기만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혹시 네. 내리는 것도 있나요? 내리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게다가 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네. 그나마 우리 가게에 한숨을 돌렸는데 네. 바로 기름값, 유가입니다.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네네. 2017년 여름부터 작년 가을까지 대폭등을 했잖아요. 예. 근데 작년 10월, 11월부터는 지금 대폭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기름 넣으러 가시면은 아니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어? 라고 놀랄 텐데 전국적으로 휘발유 가격 보면은 벌써 리터당 1,3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70원대고요. 서울에서도 제가 작년 막 여름에는 1,600원, 1,800원, 2,000원도 심심치 않다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요즘 비싸다고 하는 서울 강남대에서도 1,500원대, 1,600원대 휘발유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전국적으로는 뭐 1,400원대, 1,300원대. 싼 알뜰로 가시면은 네, 네. 휘발유도 1,200원대, 200원대 리터당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점은 그나마 좀 숨통을 돌린 부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예, 두 단어가 동음이어잖아요. 네. 예, 우유, 원유, 기름, 원유. 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유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얼마나 떨어져요? 많이 내렸죠. 예, 그러니까 전국적 평균을 말씀드리면 휘발유 가격이 한 1,300, 리터당 70원. 경유는 지금 한 1,270원, 100원 정도가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쪽이라든가 알뜰에 가시면 경유는 거의 1,100원대 후반도 가능하고 예. 휘발유도 이제 지방 알뜰 주유소 쪽으로 가면은 1,200원 밑으로도 지금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싼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휘발유는 리터당 1,300원대, 경유는 리터당 1,200원, 200원대로 당분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생활 물가 정보 잘 알려주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강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 낙상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낙상 사고로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낙상 사건, 사고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낙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뭐 부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피가 나거나 하면 우선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탁 머리가 넘어졌는데 외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이럴 위험하죠. 때도 이게 네. 맞습니다. 2주간은 항상 네, 조심을 네, 하셔야 네. 되는데 네. 증상 중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는 안 나는데 구토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두통이 계속된다. 역시 위험합니다. 또 하나가 세 번째가 계속해서 무기력증, 잠이 온다라는 표현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만 자는 저럴 경우에는 출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일 경우에는 구토감, 또 계속 잠만 오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119를 부르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경우가 이제 약을 섞어 먹는 것들이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낙상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만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어서도 네.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약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 약들이 사고작용을 하면서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약간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혈압이 낮아지는데 원래 저혈압이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운동 부족이죠. 네. 이럴 때 네네. 올렸다가 딱 넘어지고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네. 핑 도는 거잖아요. 핑 도는 경우가 네.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넘어졌습니다. 네. 이럴 때 가장 그 다음에 취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시면서 일어나셔야 네, 돼요. 네, 네. 확 일어나시다가는 네. 더 다칠 수가 있고요. 네. 만에 하나 어디가 부러진 것 같다라든가 심한 통증이 올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옆에 주위 분한테 네. 빨리 119를 불러달라고 그때는 어르신들이 몸을 가만히 두고 계셔야 돼요. 네. 그것이 2차, 3차의 추가 피해. 왜냐하면 네, 어르신들이 네, 뭐 네. 짚고 일어나다가 여기가 네. 또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참 어려운 계절이 또 겨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사고 당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1월 7일 순서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네. 어제가 정초에 추위가 몰려온다는 이제 소환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요일 중순쯤에는 또 한파가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건강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verybody watch you moving. It's swinging time. Tap tap, the shoes are